안녕하세요. 두배의 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 쿡과 캠벨의 타당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책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죠. 평가의 타당도라는 건 제대로 탁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와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문제 잘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A라는 정책이 어떤 집행을 했는데 B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이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A라는 정책 때문에 B가 나왔느냐, 인과관계 있느냐, 이게 보는 게 내적 타당도고요. 일단 이런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외적 타당도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일반화, 다른 집단의 적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 시행했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당연히 내적 타당도가 있어야 뭐 일반화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둘 관계가 왜 상충 관계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과관계는 실험실에서 하면 최고로 잘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실험실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요. 현장에서 연구를 하면 일반화는 쉬워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관계는 상충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되겠습니다. 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책 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1종, 2종 오류를 막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연구 설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연구 설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실험이 그 정책에 효과가 있으면 있다라고 나오고 없으면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책에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나와서 버리거나 없는데 있다고 해서 잘못된 채택을 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게 1종, 2종 오류를 막는다라고 표현 쓰죠. 그래서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구성적 타당도라는 거는 조약적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조약 정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말했는 상류층 같은 경우는 지위라든가 돈이라든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걸로 잘 조약 정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종교에 대한 신앙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너는 신앙심이 3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약 정리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종교식의 참여 횟수, 그래서 한 달에 2번 하는 사람보다 10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심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조약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성적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는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느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그 정책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성적 타당성은 조약 정의를 잘했느냐, 이런 걸 다 했을 때 정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의 저해 요인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거까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여러분 한번 갑니다. 자, 이제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성의 저해 요인 중에 내적 타당성이 뭐라고 했어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선정 효과가 요건데 이거 잘 나와야 별표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자, 규대 수업 들으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오를 것이다. A란 집단한테는 제 수업을 했고요. B란 집단은 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점이 올랐고 점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규대 수업이 성적이 오르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애들이 IQ 200인 거예요. 여기 애들은 다 100인 거예요. 잘못된 이게 선정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면 규대가 수업을 해서 올랐는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올랐는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규대가 수업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 인과관계를 저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외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 중에 역사 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을 측정할 때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통 흐름도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좋아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확장 공사하는 사이에 지하철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 노선에. 그런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이러면 도로 확장 공사가 흐름도가 좋아졌다라는 인과관계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방 효과는 뭐냐면 한쪽은 제 수업 들었고 한쪽은 안 들었습니다. 규대 수업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고 했는데 안 듣는 애들이 귀를 막 대고 제가 이제 둔 글자라든가 이렇게 막 하는 거, 호상, 다크, 표범 이런 걸 막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잘 나와버리잖아요, 이쪽도. 그럼 인과관계가 잘 안 나와요. 성숙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유를 먹으면 키를 클 것이다. 그럼 초등학생한테 해봤습니다. 키가 커요. 그럼 우유 먹어서 컸는지 원래 크는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 효과는
우유 안 먹어도 키 크는 이것 때문에 우유가 키를 크게 한다는 인과관계를 저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실 요인은 10명의 흡연 했는데 급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2명이 도망을 갔어요. 8명을 해가지고 100% 성공한 겁니다. 그럼 100%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들거든. 왜? 중간에 2명이 도망갔으니까. 테스트 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교대 수업을 1년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다시 똑같은 문제를 미러닝에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성적이 오릅니다. 교대 수업 때문에 올랐는지 똑같은 시험을 2번 봐서 올랐는지가 모의지잖아요. 그런 게 테스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수단 같으면요. 교대 수업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 일단 수업 듣기 전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본 거예요. 거의 평균이 다 20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서는 진짜 쉬운 문제 나왔어요. 80점 올라온 거예요. 그럼 교대 수업 들었다고 올랐는지 아니면 문제가 어렵고 쉬워서 오른지가 애매하잖아요. 그게 측정 수단이라는 요인이에요. 보상의 경쟁은 이런 거예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제 수업을 못 듣는 애들이 난 교대 수업도 못 들었는데 미친대로 공부해버린 겁니다. 그럼 얘들도 점수 오르겠죠. 그럼 교대 수업이 성적으로 오른다라는 인과관계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의 동등화라는 건 뭐냐면 교대 수업을 안 듣는 애들한테 있잖아요. 얘들한테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시험을 5분 더 풀게 하는 거예요. 교대 수업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인과관계 잘 안 나와요. 통계적 회귀의 인공, 이게 뭐냐면 저는 IQ 200짜리와 100짜리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200이 그날만 200인 거예요. 그날만 200이고 다음날 평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런 연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통계적 회귀 인공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반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 수업을 듣고 여자친구는 수업을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내 여자친구도 수업 못 듣는데 나도 안 들을 거야. 이런 게 부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럼 인과관계가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요인.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호상, 다크, 표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나누는 게 시험 문제 그래도 가장 잘 나온 중에 하나입니다. 호선 효과는 반응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이제 그걸 일반하기 힘들고요. 다수 처리한 간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관리해온 친구들과 그렇지 않는 친구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반이나 이런 바에서 계속 저한테 관리를 받던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의 점수를 일반하기는 힘들다. 측정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계속 모의고사를 봐보면 거기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점수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친구한테 일반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밍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IQ 200짜리한테 2달간 제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얘들이 40점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는 친구들한테 일반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본의 대표성 부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남자 고등학생한테만 연구했는데 이걸 전국에 있는 청소년한테는 일반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뒤에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본강에서 좀 자세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가볍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요인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구분해 보실 줄 아시고 이런 요인들 가볍게 제가 지금 빨리 말을 했지만 책을 보면서 키워드를 잡아서 꼭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배 더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